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제 편집자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아직도 독재는 좀, 계엄은 좀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재 사태를 아신 분들도 아직까지 명확한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천천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1편이 아니라 0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6.25 전쟁,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 설문조사를 올려봤는데 뭐 잘 배운 분들도 있고 못 배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못 배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를 1994년에 입학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저희 역사 선생님들, 뭐 한국사 선생님들이 전교조 출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침이다 라는 거는 배웠어요. 근데 남침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침은 똥침이랑 똑같아요. 똥구멍을 찌르죠. 똥꼬를 찌르죠. 남쪽을 찌른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게 6.25 전쟁 발발의 시작이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 80년대생부터는 6.25 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한국은 해방을 했고, 그래서 해방한 한국을 차지하려는 이념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소련이랑 미국은 같은 편에 서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체제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고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이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래서 냉전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냉전이 뭐냐면 콜드 워예요. 콜드 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체제 전쟁을 한 거죠. 그 전쟁이 대리전으로 이어진 게 한국입니다. 소련과 북한이 이제 짝짝꿍을 해가지고 남한을 먹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한이랑 북한이 체제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한은 김일성, 남한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아니지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식민지가 남한, 소련의 식민지가 북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원래 있던 중국은 싹 다 몰아내져서 대만으로 들어가서 중화민국이 되고요. 공산주의 체제가 잡힌 중국이 자리를 잡은 게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은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남침을 한다고 하니까 솔깃하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1949년 7월부터 1950년 1월 사이에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속해 있던 조선의용군 세계사단 병력 약 6만 명을 조직 통째로 북한에 준 거예요. 전투 경험이 많은 이 세계사단이 주력이 되어 한국의 주 방어선을 뚫고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을 점령한 거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었던 겁니다. 소련은 사실 2만 몇천 명 정도 보내기는 했지만 소련이 직접적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참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참여를 했고 병력도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135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파견한 병사의 숫자가 178만 9천 명이었고요. 한국은 60만 명, 북한은 80만 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국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병력을 확장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력이 약했던 거고요. 남한에서는 유엔군 총 합이 337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공산국 측은 217만 6천 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소련과 미국의 이념의 갈등 때문에 생긴 전쟁이었고요. 이 남북전쟁의 틈을 타서 중국이 사실상 남한을 먹으려고 시도를 했던 거라고 가깝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었으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냉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이브리드 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 미국 민주당에도 적을 심고 전 세계에 자기네들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 간첩들을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한국도 간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간첩을 심기 위한 수단이 뭐냐? 한국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웃기죠? 근데 한국선거관리위원회는 뭐냐? A웹이라는 게 있어요. A웹은 전 세계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개발도상국들, 아직까지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의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줘가지고 그 나라의 권력층을 부정선거로 뽑아서 중국 측에 팀을 꽂아놓는 게 얘네들의 핵심 목표입니다. A웹의 뒷배에는 중국이 있고요. 이 A웹은 선관위랑 연결이 돼 있고요. 한국이 부정선거의 허브가 맞습니다. 근데 그 뒷배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6.25 전쟁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었고 중국이 북한 편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으며 왜 중국이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느냐? 대만과 남한을 먹어야지 자기네들 영역을 점점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남한은 미국보다 나은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군사력 막강하죠. 한화 있죠. 지금 뭐 K9 자주포, 방산도 어마어마하죠. 원자력도 어마어마하죠. 남한의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 그거 아십니까? 휴전협정서에 남한은 휴전협정을 하기는 했어요. 휴전협정에 사인한 거는 남한 측 없었습니다. 유엔군이 미국을 대표로 휴전협정서에 사인을 했었고 소련은 휴전협정서에 참가도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의 전쟁이었을까요? 저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파들 아니면 중도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이 나라에 지금 이 시국에 중국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간첩이 없겠어요? 하물며 게임할 때도 스파이를 심는데 지금 나라들끼리 전쟁하는데 스파이를 안 심는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었지만 그 뒤에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립된 전쟁이었다. 소련과 미국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중국과 미국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 잘 모르시고 잘 안 배웠다. 그거는 북한과 중국이 심어놓은 전교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민주노총은 간첩 집단입니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반일을 가르치는 거고요. 지금 남한은 중국한테 다 먹혀서 1% 남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도 조금 못 믿겠다, 얘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좌파들이 제일 주장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이 아니라 저는 직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한국에 있는 역사들이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참고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